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작년 블라인드에는 한 경찰이 욕밖에 안 나온다는 글을 올립니다. 본인이 6.21 기동대라면서 까놓고 얘기한다면서 여경들이 건물 미화 도와주시는 주무관들하고 화장실 샤워실을 같이 쓰는데 한 여경이 서울경찰청에 주무관들이랑 화장실 샤워실 같이 못 쓰겠다고 꼬발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심지어 주무관들 화장실 사용 못하게 비번도 바꾸고 알려주지도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감찰 결과 비밀번호를 바꾼 건 내부 시설 공사 때문이었고 주무관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여경들이 모두 이후 병가로 쉬었다는 글도 올라오게 되는데요. 4명 다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병가를 썼다는데 결국 6.21 기동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전출까지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하네요. 뭔가 전체적으로 일련의 과정들이 삽질 같아 보이기도 한데요. 이번엔 이렇게 올해 경찰들이 했던 레전드 삽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하동 순찰차 사건입니다. 올해 8월 정말 기묘한 기사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하동 진교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경찰이 순찰차 뒷좌석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고 살펴보다가 한 40대 여성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숨진 이후였다고 합니다. 처음 발견했을 당시에만 해도 어떻게 혼자 순찰차에 들어가서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많이 생겨 미스테리함을 남겼고 많은 네티즌들이 추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불이 켜져 있는 파출소에 찾아온 여성이 출입문을 두드리고 당겨보기도 했지만 잠겨 있었고 3분가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순찰차 뒷좌석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파출소 내부엔 경찰 4명이 있었지만 모두 자고 있어서 사람이 온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파출소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는 파출소 마당에 주차해 있던 순찰차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순찰차를 주차할 때는 반드시 문을 잠그도록 규정해놨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성이 순찰차에 들어가 문을 닫았는데 순찰차는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는 투명한 칸막이로 막혀 있어 그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매뉴얼대로 아침마다 시동을 걸어 차량 이상 여부를 점검했어야 했지만 이도 하지 않았고 이후 무려 36시간 동안 순찰 한 번 하지 않아 차에 사람이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이 일을 하지 않아서 생겨났던 인재였던 것인데요. 바로 경남경찰청 진교파출소 직원 13명을 전보조차하고 하동경찰서장과 범죄예방과장 계장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에 뉴스데스크를 보아도 무안경찰서에 취재를 들어갔을 때 그 어떤 근무자도 찾아볼 수 없다는 뉴스를 내보냈었는데요. 인터폰을 들어도 전원이 꺼져 있다는 이야기만 들리고 경찰서 본관으로 들어가 보아도 출입문은 열리지만 아무런 통제도 없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112 상황실까지 올라가는 동안 단 한 명의 경찰서 직원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통신기계실까지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당직 경찰관들은 모두 자고 있었다고 하네요. 취재가 시작되자 보안을 강화하겠다던 경찰은 다시 취재했을 때도 전화조차 받지 않아 똑같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 이런 근무 태만이 이번 사건 같은 참사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싶네요. 다음은 동탄경찰서 누명 사건입니다. 2024년 6월 판타지 갤러리에는 아니 님들 경찰이 찾아왔는데 뭐임? 이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헬스장 가려고 집 앞에 나왔는데 갑자기 모르는 아저씨가 누구누구씨 되시죠? 하면서 어제 아파트 헬스장 갔냐고 물어보고 여자 화장실에서 누가 자기 엿봤다고 신고했다는데 CCTV 인상착의 보니까 본인이 특정됐다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10분 후 그는 다시 글을 올렸는데 난 그냥 오줌만 쌌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면서 경찰 아재들이 이미 범죄자인 것처럼 반말하고 자기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뭐 하려고 할 생각 말라고도 하고 뭐 물어보고 싶어도 그냥 쌩까고 뭔 일이 이렇게 되냐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인터넷에서만 보던 일을 실제로 겪으니까 어지럽다면서 당황해서 어버버 거리면서 일단 아니라고 하긴 했는데 진짜 떨린다며 경찰 이름하고 어디 소속인지 알아봐야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관할 부서에 당연히 전화해 봤는데 사건 접수된 거 있냐고 물어봤는데 알려주지도 않았다고 하고 나중에 경찰서까지 가서 물어봤더니 경찰은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진짜 본인 인생이
잘못된 것 같아서 헛웃음도 안 나온다며 갑자기 날벼락을 맞았다면서 엄마는 이거 증거도 없는데 설마 처벌되겠냐 하고 마음 놓으라 하는데 진짜 된 것 같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경찰과 대화했던 녹음본을 유튜브에 올리는 초강수를 두는데요. 전체적인 대화를 들어보아도 정말 경찰은 이미 이 남성을 범인으로 확정짓고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러 왔을 때의 녹음본도 올리고 아예 본인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올리는 영상을 올리기도 합니다. CCTV는 이곳에 있고 화장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도 하는데요. CCTV만 보면 그저 남성과 여성이 같은 시간대에 화장실을 사용하고 나간 것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새 경찰은 해당 남성을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을 시켰고 처음부터 죄가 있는 것처럼 단정짓고 피의자인 것처럼 그를 대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성 동탄 경찰서 민원 창구에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하나도 지키지 않냐며 많은 성토의 글을 남겼었는데요. 결국 동탄 경찰서는 여성 청소년 과장의 명의로 안내문을 하나 올렸는데 신고 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하겠다면서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본인이야 당연히 범인 아니니까 떳떳한데 걱정되는 건 저 경찰서 말 많이 나오던데 진짜 억지로 묻을까봐 걱정되네 라는 글을 남기는데요. 그리고 이 사건은 굉장히 많은 언론에서도 다루게 되었는데 특히 사건반장에선 성추행범 낙인찍기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확실히 남성 편을 드는 방송을 하였고 실제 남성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얘들아 억하냐 라면서 그는 또 글을 올렸는데 귀하의 사건은 허위 신고임이 확인되어 혐의 없음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는 문자를 받았다며 캡처를 올립니다. 50대 후반인 여성이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을 했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놨다고 하는데 프로파일러들은 이번 신고가 정신과 증상과는 관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화성 동탄 경찰서는 피해자인 남성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탈 행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해서는 내부 감찰 등을 통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는 발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는 뭐 통화도 없이 문자 하나 띡 보내놓고는 뭔 사과를 했냐며 어이없어 하기도 했는데요. 7월 3일에 그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사받고 왔습니다 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반말을 하고 범인인 것처럼 몰았던 경찰은 사과를 한다고 하였지만 본인이 느끼기에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은 표정에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번 사건에서 피해 남성의 녹음본이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사건이 흘러갔을지 아무도 몰랐을 것 같기도 한데 싸한 느낌이 든다면 즉시 녹음부터 하는 것이 무조건 맞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해당 여성은 무고죄로 불구속 송치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다음은 경기도 용인시 전단지 사건입니다. 올해 8월 말 있었던 일인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던 불법 전단지를 중학교 3학년인 한 여학생이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해당 학생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은 물론 해당 전단지를 뜯은 주민 한 명과 다른 게시물을 덮어 부착한 관리사무소장까지도 송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난리가 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용인 동부경찰서에 항의하는 글을 남겼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경기 남부경찰청은 용인 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해 보안 수사를 결정했다는 발표를 하는데요. 사건을 다시 돌려받은 용인 동부서는 여학생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를 다각도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많은 법조계인들은 무용한 소송이 난립할 것이라며 불송치 처분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무죄 추정의 원칙 하나만큼은 꼭 지켜주는 경찰이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